일지테크가 3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효의 신고 신저가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일지테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쳐보고 매매 전략도 세워봅니다. 네, 중국에서 경제지표 소식 하나 들어와 있네요.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PMI가 50.4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50.5를 조금은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의 신고 신저가에서 일지테크 점검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김종의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선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라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샤시가 있죠. 자, 이 샤시에 보면 대시보드를 지지해야 되는 그런 금형 제품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제품들이 휠을 지지하는, 바퀴를 지지하는 그런 제품들도 필요할 거예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대시보드를 지지하는 일종의 금형 제품들, 또 휠을 지지하는 그런 금형 제품들. 이외에도 여러 이 자동차의 주요 부품들을 지지하는 그런 금형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300억 정도 규모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또 최근에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북경법인이 있는데 이 북경법인의 매출이 한국 공장 규모를 뛰어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중국에 추가 공장을 만들 것이다, 기존 라인을 증설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경에 있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 공장들의 납품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 확대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초기에 비용을 떨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비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 자본을 조달하면서 생겼던 금융 비용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실적의 둔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외형 성장, 그리고 중국의 제3공장까지 체결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납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만 납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출도 병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대차 벤더기 때문에 현대차에 주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일지테크에 대한 기업이 뭘 하는 회사인지는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쪽으로 세워볼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의 중국 법인 성장성을 기대해 봤을 때 이익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출 기준으로 보면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잡히지만 초기에 이미 다 집행이 되고 실제로 장부상 빠져나가는 돈이지 실제 돈이 빠져나간 것은 그 앞서서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살펴본다면 실제로 현금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공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북경의 제3공장까지 가동되게 된다면 외형 성장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 또 현대차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외형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업황 자체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건 잘 봐야 될 게 지금 미국도 의외로 실적이 아직까지 크게 나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저 효과 때문에 굉장히 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봤지만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낮아도 어쨌든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그나마 가장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밸류에이션 하단 이 지지 요인은 중국과 브라질 법인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지금 자동차 제한이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북경 가면 스모그 때문에 공기를 마시지 못할 정도로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자동차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 북경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한된 법안이 많지만 그 이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위험 요인으로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차입금입니다. 계속적인 공장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산에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어서 외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난 차입금과 재무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실적에 분명히 변동성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만약에 이제 엔화의 엔저 효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마진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이런 마진 압박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익률이 지금 한 5, 6% 정도 나고 있는데 이익률이 떨어질 경우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원재재 가격의 변동성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와 기대감 속에 투자 전략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습니까?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법인의 성장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매수 관점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설효과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률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기관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관점의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지테크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